안녕하세요. 유정민 국어학원 원장 장종주입니다. 예비고1 문정고 간담회를 맡아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국어 가르치는 장종주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현대문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땄고요. 그 다음에 대치, 서초 등에서 현재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일주일에 4일은 제가 이 학원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월, 화, 토요일 이렇게 3일만 서초, 대치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사고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명문고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장박사 국어연구소 부소장 그런 것도 적혀 있는데 이 장박사 국어연구소 부소장에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국어 강사세요. 사실 이제 2대째 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버지께서는 고전문학 박사시고 저는 현대문학 석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가가 국어 가르치는 이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 아내인 정유리 원장도 함께 국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국어 중등 전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교단에서 온 경험도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책들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쓰고 있고 꽤 많은 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저에게 어머니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마 문정고 내신 어떻게 나오냐 그 부분일 겁니다. 국어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지 대비를 할 테니까요. 그렇죠? 자, 이 국어시험, 문정고 국어시험은요 2021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형 객관식 23문항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 7문항 들어갑니다. 총 30문항이죠. 이 30문항을 50분 동안 치러야 됩니다. 언뜻 딱 들으셨을 때도 느껴지시겠지만 객관식 문제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서술형 문항 답 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정고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도 꽤 중요한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죠? 서술형 배점은 서술형이 7문항 나올 때도 있고 5문항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25점으로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대략적으로 그런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정말 포인트가 뭐냐? 저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늘 보면은 3가지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어머니들께도 이 학교는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 일단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학기는 문학과 독서만 나와요. 우리가 왜 국어 영역 그러면은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화작도 있고 문법도 있거든요. 특히나 1학년 시험 범위에서는 이 문법이 애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데 1학기 때 이 문법이 안 나온다는 게 작년 이 문정고 시험의 중요 포인트였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는 지학사를 씁니다. 지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 그렇게 보기 힘든 그런 교과서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문연고 같은 경우는 해냄 교과서를 쓰거든요. 그런 교과서는 사실 전국에서 쓰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구하거나 자료를 구하거나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지학사는 그런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학기는 문학 독서, 기말에는 이제 문학 독서 화작, 2학기 중간에는 문법 화작, 문법 문학 2학기 기말에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차치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1학기 때는 문법이 안 나온다. 2학기 때는 문법이 나왔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학원 같은 데서 지금까지 특강이나 이런 거 들으셨던 분들 아마 대부분 방학 동안 문법 수업 많이 했을 거예요. 대부분 방이동에 있는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방이동에 있는 학원에서는 이 문정고등학교를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고에서는 1학기 문법 안 나오는데 방학 때 문법만 열심히 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작년 기준으로 1학기 때 문법이 아예 안 나왔어요. 저희는 그런 것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1학기 문정고 1 중간고사 시험 범위 보시면은 1단원, 6단원, 7단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독서가 같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독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집은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넣은 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문학이다. 1학기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학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관련 같이 들어있죠. 고전 시, 현대 소설, 시나리오까지 거기는 수필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관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문학 독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어려운 문항을 제일 앞쪽에다 배치를 해요. 그 30문제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안에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처음으로 보는 그 문제들, 처음 푸는 그 문제들 안에 킬러 문항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애매하게 했거나 조금 덜 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딱 시험지를 받으면 아, 나 이번에 큰일 났다. 근데 처음 문제에서 조금 고비를 겪다 보면은 이 뒷 문제들도 어렵게 푸는 경향이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차라리 뒤에서부터 풀어라. 선생님들이 보통 뒤에는 좀 쉬운 문제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이런 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문정고 시험이 뭐 되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렵긴 해요. 어떤 점에서 어렵냐 그러면은 거기 1번 문제에 있는 선택지 3번 한번 보실게요. 유은, 미은을 많이 활용하여 부드러운 운율감이 느껴진다라는 말 나오는데 자, 이거 지금 황진이의 시조에 3번 선택지가 지금 이렇게 매치가 된 건데요. 근데 사실 이 황진이 시조 요거 학교마다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1 때 이 시조를 다 배워요. 근데 이 시조 가르칠 때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문정호 선생님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면서 선생님 본인이 어떤 강력한 의사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 수업 시간에 쌤이 애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선택지는 애들이 평소에 푸는 뭐 문제집이나 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이런 애는 또 잘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필기를 따로 구해서 학원에서 이렇게 뭐 잡아주지 않거나 본인이 뭐 잘 챙기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4번 선택지나 이제 1번 문제 아까 봤던 것이 4번 선택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1번의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상적인 개념을 춘풍이라는 사물로 구체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춘풍이 아니라 춘풍 이불 아래 넣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사물로 구체화한 건 맞는데 춘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반 정도만 하는 애들은 이런 거에서 잘 낚입니다. 2번 선택지 같은 2번 문제에 있는 4번 선택지 같은 것도 보면 관조적인 성찰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관조라는 단어를 학원 다니면서 방학 때 특강 조금 들었던 애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관조라는 단어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내신 공부 그냥 뭐 자습서나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은 관조라는 단어를 못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킬러 문항이라고 볼 만한 게 이제 7번 문제였는데 자 요것도 아까 1번 문제의 4번 선택지랑 비슷해요. 아까 1번이 4번 선택지가 그랬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한 건 맞는데 춘풍이 아니다. 요것도 그런 거예요. 선택지 답 5번이거든요. 근데 5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인칭 서술자인 나를 3인칭 서술자인 그로 교체하여 묘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작품이 지금 보기 지문이 보면 1인칭 서술자를 3인칭 서술자로 교체한 건 맞아요. 근데 애초에 이 3인칭 서술자라는 말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작품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인칭 서술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거기서 이제 3인칭 서술자라고 막 열심히 외우기만 하고 이 3인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선택지 보면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온다. 그러니 어렵게 나오는 건 맞는데 막 문제가 되게 심층적으로 복잡하고 고난이도고 뭐 이런 느낌보다 선택지에서 단어를 살짝씩 바꿔서 이 어떤 긴장한 학생들을 좀 흔드는 이런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2학기 중간 기말은 객관식 주관식 학교 30문항이었죠. 1학기 때도 30문항이고 2학기 때도 어떤 30문항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30문항 중에서 반, 즉 15문제가 보통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학기의 핵심은 사실상 문법인 거예요.
2학기 중간에도 반이 문법, 2학기 기말에도 반이 문법.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는 문정고 다니는 애들은 문법 제대로 잡아야 돼요. 계획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 자, 외부 지문과 서술형 문항입니다. 문정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서술형 문항이 많이 나오는 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지문이 안 나온다라고 소개하는 학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정고도 외부 지문 제법 많이 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학기 중간 기말에만 있는 외부 지문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보기로 따로나 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번에서 5번 사이 선택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외부 지문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대 시들이나 시조 같은 것들을 미리 좀 많이 봐놓은 학생은 아무래도 안 본 학생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 학원의 텐텐 특강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텐텐 특강이라고 하는 거 학원 재원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서술형 문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까 왜 8문제, 7문제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뿐이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문항이 보통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면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쓰는 유형이라고 있죠. 요런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빡빡해요. 밑에 보시면 서다터 6번 한번 보시죠. 로트레크의 사례에 적용할 것, 긍정적, 부정적 결과 모두 쓸 것, 두세 개의 완성된 문장으로 쓸 것. 이렇게 조건이 많이 달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 서술형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또 7번도 그래요. 다 그냥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잘 찾아 쓰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외웠던 거를 찾아 쓰는 건데 근데 보통 문제의 비중이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7, 8문제 중에 2, 3문제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4, 5문제는 이렇게 찾아 쓰는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것 좀 특이합니다. 문정고는 이렇게 어휘 문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매 시험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런 부분 놓치는 친구들 은근히 있습니다. 단어 공부 열심히 해서 다 맞았는데 이런 데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틀리면 집에 와서 눈물 나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 잘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친구들이 사실 혼자서 잘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단어 외우게 하고 시험 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정답이겠습니까? 이 문정고 1 내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요 세 가지 방법 쓰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형 과제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주관 테스트. 세 번째는 혹독한 직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문정고 1 친구들 시험 준비시킬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반복형 과제라고 있죠. 어떤 식이냐면 자, 1주차에 수업한 내용을 1주차 워크북과 문제교재 이렇게 두 가지 숙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1주차 수업을 하면 1주차 숙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2주차 수업을 하고 나면 2주차 수업한 숙제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워크북과 문제교재. 근데 여기에 더해서 1주차에 했던 것이 2회차가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2주차에는 숙제가 두 종류인 거죠. 1주차 내용의 2회차와 2주차 내용의 1회차. 3주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3주차 내용의 1회차, 2주차 내용이 2회차, 1주차 내용이 3회차. 이런 식으로 3주씩 반복되는 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처음에 배웠던 내용을 3주 동안 반복 학습함으로써 오랜 시간 기억력을 끌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내신 기간이 6주에서 7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첫 주에 배웠던 내용을 7주쯤 가면은 다 까먹고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배운 상태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3주 동안 반복시키고 나면 그나마 7주차가 돼도 조금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반복형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제에는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기출문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왜 문제교재 워크북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워크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들어있고요. 여기에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배운 내용, 학교에서 배운 내용 공부하면서 한번 쓰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막 손 아프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시죠?
공부는 원래 손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옛날 뭐 그리스, 로마 신 이때부터 계속 손으로 쓰면서 하는 겁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것만이 왕도죠. 손으로 쓰면서 열심히 외우고 익히는 거. 저희는 그 기본 원리를 잊지 않고 그렇게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성적이 말해줘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추명주간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하고 이제 정윤희 원장님 두 분 다 문정고일 수업이 있잖아요. 정윤희 원장님은 시험 문제를 서술형과 객관식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내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술형만 30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 치는 시간도 좀 길고 아무래도 뭐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정윤희 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또 간혹 있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본인에게 맞도록 제공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다 외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가 나가는 거고, 이 친구는 이런 건 다 알 거다. 디테일을 챙겨야 된다. 이러면 이제 서술형만 있는 문제가 나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맞춰서 시험을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 혹독한 직전 보강.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내신을 치러봤지만 늘 느끼는 건 시험 전날이 태도와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물론 다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솔직히 100%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하고 확인받고 실력 검증받은 다음에 오케이 너 내일 시험 치러 가도 되겠다. 저희는 요까지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전날이면은 저희와 함께 학원 문이 강제로 닫혀야 되는 그 10시까지 같이 공부를 합니다. 네. 직접 보강을 조금 혹독하게 하는 편이고, 만약에 뭐 좀 예민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전날만큼은 꼭 내가 혼자 정리를 해야 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집에 보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튼 직접 보강을 저희가 직접 데리고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직전 보강 같은 경우 뭐 10시까지 저희가 데리고 시키고요. 집에 보낸 다음에도 아무래도 애들이 공부를 계속 해야 하잖아요. 새벽 3시까지 저희가 또 이제 줌을 운영하면서 새벽 3시까지 질문을 받고 또 아침 6시부터 또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친구들은 자지 말고 공부를 좀 하다가 자는 거고, 아침에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 애들은 시험이 끝나면 꼭 이런 문자들을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온갖 학교들, 뭐 강남구, 서초구, 온갖 여러 가지 뭐 자사고, 외고 안 해본 학교가 없습니다. 이 학교들 가는 곳마다 전교 1등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국어만큼은요. 40점 받던 애가 90점 받아온 케이스도 있었고요. 모의고사 4등급 받던 애가 1등급을 받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앞에서처럼 저희는 열정을 다해서 저희가 뭐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네가 우리보다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성적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 문정동에서도 특히나 이 문정고 1학년에서도 저희가 올해부터 바로 실적 만들어내고 전서를 쓸 테니 어머님들께서 저희 믿고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유종의미 국어학원 장종주 원장이었습니다. 정답은 유종의미 국어학원입니다. 감사합니다.